조동사의 세 가지 특징부터 먼저 머릿속에 인지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은 전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전혀 안 돼요. 자, 일단 거기 내용에 보면은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가지고 동사에 대한 어떤 가능이나 추측이나 미래나 의무 등의 의미를 더해준다. 말 그대로 조동사는 동사, 일반적인 동사가 됐든 비동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능, 추측, 미래, 의무 등의 의미를 좀 더 추가해주는 게 조동사입니다. 추가해주는 게 조동사.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접근해내냐 하면은 그런 단어들의 뜻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인칭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인칭, 2인칭, 3인칭을 얘기하는 거고 수라고 얘기하게 되면 단수나 복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인칭이 누가 되었든 단수 되었든 복수가 되었든 무조건 can은 can이고 will은 will이고 may는 may이고 must는 must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동사에 배웠던 뭐 s가 들어간다 또는 뭐 비동사가 MRIs로 바뀐다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동사 뒤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 동사 원형은 내가 진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자로 해석되는 단어의 그대로 형태, 그대로인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냐? 뒤에 s가 들어가거나 뒤에 ed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규칙 과거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뒤에 ing가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하다못해 to 앞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은 동사 원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동사 원형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게 접근될 수가 있는데 동사 원형은 니네 단어장에 있는 다자로 해석되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스터디면 스터디고 뭐고 like면 like고 그대로 쓰는 거를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조동사 뒤에 안 붙는다 그 얘기다. 만약에 여기서 붙으려면은 최소한 뭐가 하나 있어야 되냐면 뭐 비동사가 하나 있든지 뭐가 더 추가가 돼주지 않는 이상은요 안 씁니다. 얘를 제외하고. 그 다음 3번, 두 개 이상의 조동사를 연달아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항상 어떻게 된다? 왼쪽은 그대로 쓰고요 오른쪽이 바뀜. 오른쪽 조동사가 바뀌는데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릴게요. can 같은 경우 be able to로 바뀔 때, must의 경우 have to로 바뀔 때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예문에 you will be able to라고 지금 나와 있죠. you will be able to. 원래는 you will can인데 조동사는 두 개 이상을 연달아 쓸 수가 없다라는 법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왼쪽은 그대로 오른쪽은 바뀝니다. 모든 영문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주어가 왕이에요. 무조건. 주어가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 밑에서 더 계급상으로 더 높은 애가 누구냐면 동사인데 동사의 서열도 항상 왼쪽에 먼저 쓴 놈이 왕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써야 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동사가 내하고 수업을 하던 저 중학교 2학년들은 지금 아마 알겠지만 옛날 그래마인 사이드 조동사 얘기하면서 뭐 서법, 완료, 진행, 수동 이런 것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조동사에서 예외되는 거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외가 될 수 있는 조동사 첫 번째 have 완료 조동사 적으세요. 완료 조동사로 쓸 땐 뒤에 항상 누가 붙는다? 우리는 현재 완료를 배웠다. 그래서 현재 완료 즉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들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비동사 세 번째도 비동사 이 경우는 뒤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 뒤에 바로 ing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 ing는 흔히 알고 있는 현재 분사인 경우 그래서 현재 진행형 쓸 때 이 비동사도 엄밀히 따지면 조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수동태 과거 분사로 쓰는 건데 과거 분사로 써서 나오는 수동태의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수동태의 경우도 이 비동사는 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조동사는 요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요 세 가지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요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다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다수의 책들은 사실 이것들까지 다 뭐 배열해가지고 조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어떤 책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조동사들은 요걸 갖고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요거대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요거대로. 그거대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세 가지 법칙 끝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나와? 각각의 조동사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조동사가 어떤 놈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체크업 바로 갑시다. 1번 뭐 잘못됐노? 빨리 얘기해라. 뭘로 바꿔? have to. 여기 있죠. 2번 뭐 잘못됐어? solve죠. 의의 can이 잘못됐노 이 사람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데 s를 빼야 되지. 그녀는 이 퍼즐을 쉽게 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can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can.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해주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뜻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스토리에 관련된 얘기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할 수 있다, 능력이라고 얘기할 때 요걸 살짝 끊어서 한번 볼게요. 원래 이 able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할 수 있는이에요. 할 수 있는. 그런데 앞에 비동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형용사를 동사화 시켰죠. 형용사를 동사화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돼. 그럼 이게 할 수 있다야. 근데 뭘 할 수 있다는 말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뒤에 투부정사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걸 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해변가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응, 나 수영할 수 있어 이 말만 얘기했지 지금 수영을 실행에 옮긴 건 아니란 말이야. 정민기 멍하 있지 마라. 내 말 듣고 있나? 네 멍하 있으면 옆에 형아이 못 때리라 할기다. 자, 그래서 to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를 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to 부정사를 써야 되지 ing 쓰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외웠죠. be able to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초공사 더럽게 안 되는 친구들이 어떤 거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I can swim이라는 말을 이건 적지 마라. 이거를 be able to로 바꾸라 하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be able to 이렇게 써.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비동사는 주어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야. I am able to 또는 you are able to 또는 he is able to 이런 식으로. 그래도 가야 되는데 be able to를 써서 영어 문장을 쓰시오 하게. 예, be able to로 바꾸면 되겠네. I be able to swim. 왔어. 5점 맞았다. 오케이 완전히. 그래가 죄다 틀리잖아 이거. 그래가. 에이 선생님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오겠네요. 고등학교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조금 틀리면 안 되죠. 중2, 중3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보통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not을 이렇게 씁니다. 줄여서 can't로 바꾸기도 하고요. 근데 의문문 바꿀 때는요. 조동사 can의 의문문은 그냥 can을 앞으로 빼면 되는 거고 be able to로 바꾼다 하더라도 비동사만 앞으로 빼면 됩니다. 의문문의 경우는. 그러면 부정문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not을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전혀 문제되는 게 없죠. 이게 첫 번째 할 수 있다의 능력이야. 두 번째 해도 된다. 허가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허가를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3자한테 허락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눈앞에서 보이는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해도 된다 아니면 해도 되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누가 많이 나와요? you 아니면 I가 나와. 잘 기억해라. 에이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뭐 문제 나왔던 건데 이제는 안 나오겠죠? 네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온다고 그럼 해석은 안 할 겁니까? 특히 여러분들 고등학생 제외하고 물론 정수도 이제 학교 어디 갈지는 모르겠지만 학교들은 고등학교는 보통 이제 그 교과서 본문이 많이 나오지 대화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학교들마다 대화가 나오는 데가 있어. 서부고가 그래. 서부가 대화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바꿀 수 있겠니?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꿔도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석의 관점에서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 대화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Can you, could you.
뭐뭐 해줄래? 또는 뭐뭐 해주시겠어요? 할 때.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can을 쓰느냐 could를 쓰느냐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해서 공손이냐 아니면 편하게 얘기하는 거냐 그거의 차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2번 3번의 응용 버전 들어갈게요. 해도 된다 허가 같은 경우는 can 말고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may도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뭐 may I see the doctor 뭐 그 의사 봐도 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may에다 밑줄 끊어놓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아니면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할 때 답들은 전부 다 can이었어. 그래서 허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may와 can은 같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고는 요청해서 얘기할 때는 뭐도 쓸 수 있냐면은 will이나 would가 들어가. 뒤에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해주시겠어요 요청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에게 요청 안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대화하는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대화하는 상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참고사항에서 여기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과거는 보통 coul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could가 뭐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건데 얘를 만약에 바꾼다 하면은 비동사인 경우는 was were로 바꾸거나 미래 같은 경우는 will be라는 말로 바꿔주거나 그렇게 쓰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체크업을 바로 한번 가볼게요. 미스터 포그는 80일 안에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다. 관로안의 표현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우리나라 말 똑바로 봐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랬대. 2번, 3번, 4번 한번 해보시오. 자, 2번. 민기, 다 불러. 캔트. 리브 끝입니까? 끝입니까? 네? 끝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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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했잖아. 1번 안 했습니까? 1번 안 했군요. 1번이라고 물으면 빡세게 네가 답해라. could travel. 아마 내 생각 이렇게 쓴 사람은 없을 거야. was able to travel. 이유, 단어 수가 너무 많아 귀찮아서. 이것도 답돼요. 그럼 태어나실 수 없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허락에 관련된 얘기니까 얘 같은 경우는 isn't able to live는 못 씁니다. 3번 이윤야. could you give 또는 can you give 그러면 되겠죠? 써드릴게요. 첫 글자 대문자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4번 당신은 3시에 체크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우리나라 말 똑바로 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민지. 저 쓰고 있어요. 예. 이지훈. 네? 요일 답이 will이에요? 아니요 그러면요. 요일 네?
응? 말을 해라 말을. You will 어, be 어, able 어, 어, to 어, check in. 어. 해라가 맞나? 맞다. 해령이가 맞대. 자, 그러면은 42페이지까지 그렇게 했고 잠깐 쉬었다가 메이하고 윌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설명 시간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요거 하고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이 가보겠습니다. 메이. 뭐뭐 해도 된다, 허가. 아까 케니랑 똑같다 그랬죠? You may use my phone for a while. 내 전화를 잠깐 사용해도 된다. You may not touch the paintings. 당신은 그림을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May I talk to you about something? 뭔가에 관해서 너에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까 캔이랑 똑같다 그랬죠? 2번 뭐뭐일지도 모른다. 불확실한 추측.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잘 보시면 주어들의 특징이 대부분 3인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추측은 나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추측이라기보다는요. 제3자에 대한 추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나와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 풀 때 보면은 독해지면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뭐 you may 문장 제일 처음 이게 하나의 어떤 지문이 전체가 딱 있을 때에 뭐 you may 아니면은 뭐 we may 뭐 요런 표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여기서 말하는 you가 됐든 여기서 말하는 we가 됐든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 또는 다른 말로 일반인. 점수 하나 적어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문장 시작에서 전체 글 시작에서 you may, we may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통 뭐 일반적인 어떤 통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러실지도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은 이럴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3이 내하고 만약에 영어를 했으면은 방학 중에 한 번은 내가 아마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마쳤을 거야. 이제예요. 아니 누구 내하고 안 치잖아요. 저희 나이스. 선생님 수업 안 해요. 예? 선생님이랑 수업 안 해요. 고등부도 가면 하겠죠. 지웠냐? 뭘? 지웠구나. 다시 적어드릴게요. 이건 니는 안 적어도 돼요. 왜 무시하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고등학교 들어가면 유강이가 너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단정 짓지 마. 단정심은 안 돼. 지금 방금 적은 게 기억이 안 나서요. 불특정 다수 또는 일반인 또는 뭐 독자. 근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사람 일은 항상 우회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매년 고등학생들이 올라오면요 항상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중학교 때 정말로 문디 자식 같은 놈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겨. 그리고 안 문디인 자식들이 공부를 똑바로 안 하고 설렁설렁 하고 놀다가 고등학교 성적이 뒤집혀져. 그런 상황에서 자기보다 못한 애가 자기보다 고등학교 내가 잘해버리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정민기 말 맞다나 망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짓말일 것 같죠? 진짜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자기가 성적이 낮다고 해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봐. 극하지 마. 사람의 능력은 항상 한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믿고 가시고 반대로 생각하면 잘하는 애들 지금 잘한다고 기고만장 절대 하지 마라. 절대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진짜 진정한 진검승부는 고등학교 때예요. 그래 생각하셔야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보기의 단어에 may 또는 may not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ay는 정말 설명할 게 없어서 해요. 자, 물음표입니다. 신발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쇼핑 가도 되겠습니까? 저 뭐 들어가야 됩니까? Go. 여기 고가 들어가요? May. 메이. 여기 may가 들어가죠? 그 다음 여기에 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번
네 지금 배 아플 거야.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면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럼 뭐 써야 돼요? 메이나. may not. may not은 참고로 못 줄입니다. 이 mayn't 이런 말 없다. 3번. 케빈은 농구 경기를 랑땅땅땅 모른다. 그는 농구란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뭐 써야 됩니까? 어치. may not watch죠. 그럼 남아있는 거 하나. 내 여동생은 시험을 바랑땅땅땅. 그러나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may fail. 내 여동생은 시험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지만 떨어질 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will 넘어가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예정 의지입니다. 자, 일단 will. 뭐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은 주어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데요. 보통 여기 3인칭 주어가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뭐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주어가 나라면은 I will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할 것이다 보다는 약간 하겠다라는 말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의지란 뜻으로 가질 때는 뭐뭐 하겠다. 뭔가 강하게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전에 내가 본 수업 때 내하고 하는 친구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will이 만약에 명사로 쓰여지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의지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유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남기는 말.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냥 죽기 전에 유언이라는 말을 꼭 남기고 그 유언대로 행해야 되는데 유언대로 행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저주의 걸. 우리나라 토속 신앙에 따르면 저주합니다. 말 그대로 귀신으로 나타나서 왜 내 유언대로 안 했어? 에이 빨간 모자 줄까 파란 모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정이나 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뭐뭐 해주시겠어요?라고 얘기하는 요청. 아까 내가 요청할 때는 can이나 could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will you bring me a cup of water? 그러면은 물 한 컵 갖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답니다. 바로 내려볼게요. 체크업. 관로안의 표현과 will, want, would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내 남자 형제는 지금 19살 쳐드셨다. 그는 내년에 20살이다. 빈칸 들어갈 말. will be. 이건 would be 안 돼요. 확실한 예측을 얘기하는 거니까. 2번. 프레드는 그의 약속을 떠렁떠렁했다. 너는 그를 신뢰해도 된다. will break. will break요. 그럼 약속을 깨는 건데 want break죠. 프레드는 그의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3번. 등유 무시미 salt please. 소금 좀 갖다 주시겠어요? Would you pass? Would you pass 해도 되고 will you pass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나는 이 가게로부터 어떤 옷도 따랑따랑따랑따랑 want죠. want to buy. 왜냐면 비싸서. 그 다음 마지막 5번. 함께 저녁 처먹자. 도서관 앞에서 너를 will wait for죠. 기다릴게. 도서관 앞에서 기다릴게. 저녁 먹자. 난 너의 스토커. 민지야. 뭐만 했던 민지라고 하는 중이야.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No. 일단 테스트부터 먼저 칩시다. 아니. 5분 뒤. 설명도 안 틀어요? 네?